우리 도내의 산재에 있는 고압 송전시설의 전자파 피해와 지중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양산시 주거지 인접 지역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을 지나는 송전시설의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지 인접 지역이나 학생들이 늘 공부하고 생활하는 초등학교 바로 옆을 지나가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지난 2002년 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전자파에 대하여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 그룹 2B로부터 분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성면, 라듐, 라돈 등 발암물질 확실 그룹 1, 튀김, 붉은 고기, 납, 화합물 등 발암물질 가능성 높음 2그룹 A에 속하지 않으나 납, 가솔린 매연, 드라이클리닝 등과 함께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 2B 그룹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는 도정 3대 목표 중 사람 중심 경남 복지를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하나의 핵심 과제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권과 안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지와 학교 주변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지중화 사업 촉구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송변전선로와 관련하여 2018년 국정감사 시 제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 첫 번째를 보시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 89.6%, 인천시 71.6%, 부산시가 45.5% 등이며 전남도 4.9%, 경남도 2.8%, 강원도가 1.1%입니다. 우리 도와 서울시는 32배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남의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표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시행된 송변전선로의 지중화 사업 역시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없거나 한두 건에 불과한 데 반해 다행히 경남은 4건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사업을 요청한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송전시설의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의 공사비 부담 비율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송배전선로의 개념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원자력 등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154kV에서 345kV 초고압으로 공급되어 감압과 배전을 거쳐 산업단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공급됩니다. 두 번째 자료에서는 양산시의 전체 송전선로가 379km인데 초고압 선로 송전선로인 154kV 이상이 184km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리 원전에서 고화의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 등 전국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 전체를 광역 전력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압의 송전선로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광역 전력망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산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하루빨리 송전시설의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도와 양산시 지역 주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양산시의 자료를 보면 전국의 송전탑은 41,401개, 경남도가 4,404개, 양산시에 41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우리 도내 765kV 이상 송전탑 121개, 양산시에만 4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권 침해 가능성과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지역 범위인 700m 이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주거지는 우리 도내 603개소이며 양산 지역에만 120개 마을 주변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웅상, 동면, 북정 등 시내 구간에는 송전탑이 35개, 송전선로가 14km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주변 700m 이내 송전시설 역시 도내 47개소 중 양산시가 26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고압 송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양산시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모든 양산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 양산시 전체 예산이 1조 1,406억임에도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하여는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경남도와 양산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미온적 태도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과 우리 아이들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편익 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역 자료 중 웅상지역 평산동 A 어린이집 철탑 1기 1km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 편익의 확보 범위를 평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양산 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중화 사업에 대한 편익을 당초에는 평산동 가구수 12,600가구, 지불의사 금액 9,016원, 공사기간 24개월로 함으로써 공사비 약 94억 원 대비 편익 약 27억 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익의 대상 범위를 양산시 14만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면 주민들의 편익이 약 170억 원으로 높아져 약 94억 원의 공사비와 대비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웅상지역 평산동 A 어린이집 철탑은 송전선로가 설치된 평산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시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도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지중화 사업의 편익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비록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능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양산 지역은 현행법상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인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양산시 운상지역은 고리 1호기로부터 12km, 양산시청은 23km, 물금 신도시 25km, 유네스코가 등재된 통도사는 26km에 불과해 실제 양산시 대부분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위험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수도권 등으로 송출하기 위한 엄청난 수의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수십 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원전 반경 5km로 한정하고 있어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km까지 확대하여 지금껏 고통받고 있는 양산시 등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전시설 전자파 피해 등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 지원 마련 근거 마련, 한전과의 부담 비율 조정, 도비 지원 등 제도 개선과 도 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양산시 주거지역, 인접지역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원전 주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전시설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이후에 도에서는 도내 송전시설 지중화 현황과 추진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자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자파 허용 기준은 83.3메가테슬라, 그리고 유럽은 100메가테슬라, 국제 권고치는 200메가테슬라이고 일부 선진국의 경우 학교, 마을 인근에 송전시설 신설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 양산 지역을 대상으로 도가 주관하여 양산시 한전 3개 기관 합동으로 송전시설과 300m 이내에 있는 학교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메가테슬라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현재 창원시 등 12개 시군에서 63km의 선로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진주혁신도시, 창원자원 3지구 택지단지, 주택단지, 그리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요청자인 LH 진주시가 100% 부담을 하여 지중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는 한전과 5대5의 부담으로 사남면 화전리에서 사천 변전소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문제는 분산형 전력 생산 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자족을 구현하는 방식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인 산업부는 형평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또 한전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전기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므로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중화 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 여부가 주시되고 있고 2016년 산업부 국감에서 학교 근무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창원시 내서 중리 상일 초등학교, 내서 중학교 등 3개 지역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 전력망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이 시가지와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타당성 용역의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양산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송배전선로에 대해 꼭 필요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재조사하고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과의 분담 비율 조정, 또 도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시군, 한정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출하기 위한 고압 송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원 대상을 반경 5km로 한정하고 있어서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과 불일치로 보상 지역 범위 확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지원 범위를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2016년도에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지원 범위를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까지 확대하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산 지역이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